네. 네, 그럼 발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배진수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How Flawed is C라는 내용으로 이제 아까 지연이가 소개해줬던 캘리브레이션에서 많이 활용되는 EC 지표값이란 게 있는데요. 그게 이제 좀 어떤 이슈가 있어서 이거를 활용하는 게 좋냐 안 좋냐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그래서 그거가 진짜로 맞나 안 맞나를 좀 이론적으로 밝힌 그런 연구인데요. 24년도 ICML에 나온 논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내용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연구 백그라운드부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요즘 다양한 도메인 분야에서 딥뉴럴 네트워크의 인기가 아주 많이 올라가고 있고요. 자연스럽게 이제 여러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는데 요즘에 이제 뭐 메디컬 진단 쪽이나 셀프 드라이빙 쪽, 즉 예측을 하긴 하는데 그 틀리게 되면 되게 큰일 나는 그런 분야들 있잖아요. 생명과도 관련된 그런 분야에서도 이제 딥러닝을 활용하려는 그런 시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분야에 한해서 이제 잘못된 의사결정이 발생하게 되면은 되게 큰일 나기 때문에 이런 분야에서는 이제 모델의 정확성만 중요한 게 뿐만 아니라 내가 현재 예측에 갖고 있는 어떤 언설턴티 불확실성에 대해서도 모델이 잘 인지하고 있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지연이가 설명해 줬듯 이러한 연구 방법을 이제 해결하는 것이 이제 캘리브레이션이라는 기법이 등장을 하게 되었고요. 그럼 이제 캘리브레이션 기법이 등장하게 됐는데 요즘 날 많이들 활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이 딥뉴럴 네트워크 계열이 아쉽게도 성능은 좋은데 캘리브레이션 기법의 에러가 크다라는 것이 실험적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본 논문 보이시면은 이제 On Calibration of Modern Neural Networks라는 내용인데 요즘 날 많이 활용하는 모던 뉴럴 네트워크가 다 캘리브레이션이 형편이 없다. 다 오버 컨피던트하다. 그런 내용을 소개해준 그런 어, 실험 결과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번 결과 보시면은 자세하게 오버 컨피던스를 자세하게 알아가실 수 있고요. 다시 돌아가서 네. 그러면 이제 캘리브레이션 에러가 딥뉴럴 네트워크가 크다라는 건 알고 있는데 그럼 이 에러를 과연 어떻게 매저할까라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값을 이제 잘 매저를 해서 그거를 평가를 해야 되는데 이 평가를 하려면은 캘리브레이션의 개념이 뭔지부터 먼저 좀 엄밀하게 정의를 하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면은 아까 지연이가 자세하게 소개해 줘서 좀 넘어가도 될 것 같긴 한데 간단하게만 짚으면은 일단 캘리브레이션의 내용은 대부분 분류 모델에 초점을 두고 개발이 되어 오고 있습니다. 회기 쪽에서도 개발은 되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분류 쪽에만 좀 집중을 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해줬듯 이제 이 C라는 컨피던스 모델의 예측 결과 값이 어떤 컨피던스가 나왔을 때 실제 이 예측된 값과 실제 정답 값이 일치할 확률이 컨피던스와 동일하다라면 우리는 퍼펙트 캘리브레이션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캘리브레이션의 뜻을 정의를 했잖아요. 이 텀이 이제 C라는 값이 똑같아야 캘리브레이션이 잘 됐다라고 말하는데, 그럼 캘리브레이션의 에러를 매저하는 방법은 당연히 직관적으로 이 값과 이 값의 차이를 이제 평균화해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매저한 캘리브레이션 에러가 이제 0이라는 소리는 퍼펙트하게 캘리브레이트 됐다는 뜻이고, 요즘 대부분의 이 P 매저를 이용을 하는데 보통 1이라는 값을 이용을 해서 많이들 이제 이 값을 에스티메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값은 이제 아, 그 개념적으로만 정의된 값이고 이거를 이제 실질적으로 에스티메이션 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은 expected calibration error 이렇게 빈을 나눠서 계산을 하곤 하는데요. 자세하게 소개를 드리면은 저희가 이제 학습해야 될 데이터셋이 주어졌을 때 이 학습됐던 데이터의 이 맥스 값, 그 예측된 결과 값의 가장 큰 값을 저희는 컨피던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컨피던스 값들을 이제 C라는 컨피던스라는 셋을 만들고 실제로 이 예측된 의사 결정이 정답과 똑같았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이 어큐러시라는 값을 이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하게 됩니다. 이때 데이터셋이 주어져 있을 때 저희는 이 컨피던스의 크기 순서를 따라서 그 데이터 집합을 분할을 하고 분할된 집합에 따라서 해당 어큐러시와 컨피던스를 만들어서 이 각 집합별로 그 컨피던스와 어큐러시 차이 값을 각각의 이제 집합별로 가중 평균을 해서 EC라는 값을 에스티메이션을 해서 이 값을 통해서 모두들 대부분의 연구들이 이제 캘리브레이션 에러를 평가를 하곤 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백그라운드 내용이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연구가 보통 이 EC라는 지표 값을 이용을 해서 캘리브레이션 에러를 정량화를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몇몇 연구에서 이제 EC 값의 그 에스티메이션 하는 방법에 좀 심각한 문제점이 있어서 그 지표를 활용해서 오버컨피던스를 정량화하는 게 안 좋다라고 연구를 많이 이제 연구 결과를 몇 가지 내놨는데 그중 가장 대표적인 이유가 바로 불연속성 때문입니다. 모델 파이에 대해서 이제 EC라는 지표값이 매저를 하는 그 지표인데 그 값이 이 파이에 대해서 불연속성을 가지고 있어서 되게 좀 그 센시티브하다라는 그런 단점이 있다라는 거를 이제 몇몇 연구가 지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말은 이제 불연속하다라는 것은 아주 작은 변화에서도 모델의 아주 작은 변화에도 성능 값이 지표가 팍팍 바뀔 수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민감한 지표 가지고는 캘리브레이션 에러를 정량화하는 거는 좀 안 좋을 수도 있다라고 일단 겉보기에는 이렇게 많이들 지적을 했는데 그래서 이거는 이제 컨티니어스한 아닌 경우의 예시인데 말씀드렸듯 이제 이렇게 불연속한 경우에서는 모델의 예측값이 살짝만 달라져도 값이 갑자기 이 값으로 튀기 때문에 좀 단점이 있다. 그런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EC라는 이 불연속성의 단점을 극복하고자 좋은 띠로제카 프로퍼티를 가진 EC 에스티메이션 방법을 많이들 연구를 했는데 여전히 EC 값이 어, 가장 최근 연구에서도 많이 활용되고 있어요. EC 매저가 안 좋다고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제 본 연구의 이제 메인 컨트리뷰션은 요즘 날에도 아직까지 많이 사용하는 EC 지표가 과연 얼마만큼 플로우한 단점을 가지고 있냐라는 것을 이제 티오레티컬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쓰는 이 EC 지표 값을 이제 이론적으로 어, 요즘 날도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 그걸 정당화해보자라는 그런 이론적인 내용이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답변을 하려고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연구 퀘스천을 던졌는데요. 처음으로는 이제 ECE의 불연속성을 수학적으로 한번 정의를 해볼 수 있을까라는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 불연속성을 또 제거를 해봐서 연속적인 어떤 캘리브레이션 에러도 한번 만들어 볼 수 있을까라는 내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근데 내가 말했듯 이제 이 EC 지표의 불연 속성이 실제 리얼월드 딥러닝 모델에서도 과연 그 불연 속성에 의해서 센시티브한 단점이 많이 드러나고 있는가를 티오레티컬하게 증명한 이런 연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이 세 번째 리서치 퀘스천을 던졌고 각각의 퀘스천에 대한 제 답변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퀘스천의 답변을 소개해드리면은 일단은 이 불연속성에 대한 가능성이 매저 제로에 가깝다라는 연구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이 매저 제로라는 뜻이 이제 어떤 뜻이냐면은 실제로 그 EC 값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 그 불연속성이 발생할 그 확률이 거의 0에 가깝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뭐 불연속성이 있을 수는 있지만 실제로 그게 일어날 확률이 거의 가깝다. 길이 그 불연속성이 나타나는 점들의 길이를 모아서 계산을 해봤더니 길이가 0이랑 똑같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거의 그럴 일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연구 결과가 그렇게 해서 답변을 해줬고, 두 번째에서는 이제 폴리시 스페이스라는 그 메저라는 상황에서는 어, 그 좌극한 연속까지는 달성하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보여줘서 디스컨티니어스 하는 상황이 그렇게 잦지는 않다라는 내용을 보여줬습니다. 두 번째 퀘스천에 대한 답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퀘스천은 그러면은 첫 번째 퀘스천에서 디스컨티니어스를 만약에 발견을 했다라면은 그걸 어떻게 한번 고쳐서 컨티니어스한 EC 지표를 만들 수 있을까라는 연구 결과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소개를 하자면은 이 HX라는 값이 로직 값인데요. 이 로직 값에 이제 이 싸이라는 어떤 노이즈를 더해 가서 이 부분이 이제 정확도 값이잖아요. 그리고 이 부분이 이제 컨피던스 값. 근데 차이점은 이 싸이라는 노이즈를 더해서 컴퓨터스로 구한 거고. 그래서 이 로짓의 스무딩, 싸이라는 어떤 그런 스무딩을 해서 제시한 이 LSEC라는 값은 이제 컨티니어스 하다라는 것을 이제
띠오레티컬하게 증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LAEC가 이제 어떤 임의 데이터 분포에 대해서도 연속적인 어떤 그런 값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띠오레티컬하게 증명을 했고요. 그러면은 이제 얘네들이 어쨌든 이 기존 25의 불연속성을 개선한 이 LSEC라는 지표값을 다음과 같이 제시를 했는데 뭐 되게 코드도 공개를 해줬는데 되게 간단합니다. 이 싸이라는 값은 그냥 이 가우시안 커널을 따르는 그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따르는 그냥 거기서 샘플링한 싸이 값만 더해주면은 이 값이 이제는 디스컨티뉴한 특성은 거의 없다라고 증명을 해 주었습니다. 세 번째 퀘스천에 대한 답변도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얘네가 이제 개발한 게 LSEC라는 것이 이제 연속적인 매저가 잘 됐다라는 것을 지표다라고 입증을 했잖아요. 그래서 실험적으로도 EC가 이제 디스컨티nu한 상황, 여기 이 실험 결과가 해당 내용인데요. 이 빈드 EC가 이제 실험 결과에 따라서 되게 센시티비한 그런 내용을 보여준 거고, LSEC는 되게 스무스하게 연속적으로 값이 이제 산출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일단은 되게 임의로 만든 가상의 데이터셋으로 한번 실험 결과를 해본 결과입니다. 그래서 되게 의도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EC가 디스컨티뉴한 상황이 그렇게 발생할 확률이 매저가 거의 제로에 가깝다라고 말은 했는데 억지로 일단 LSEC라는 값이 좋다라는 걸 입증을 해줘야 되니까 되게 특수한 신테틱 데이터를 만들어서 보여준 내용이고요. 이제 리얼월드 데이터에서는 얘네가 말했듯 그 EC의 어떤 디스컨티뉴티한 상황이 매저가 제로에 거의 가깝기 때문에 실제 리얼월드 데이터에서는 이 진한 선이 이제 뭐였더라? 그 진한 선이 이제 EC 값이고 이제 그 대시드 라인이 이제 LS EC 값인데 뭐 되게 유사한 패턴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이런 리얼 월드 데이터에서는 EC를 여전히 활용을 해도 된다라는 어떤 실험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서머리를 해보자면은 이제 이 연구는 EC가 안 좋다라고 선행 연구들이 몇 개 밝혀냈는데 여전히도 많이들 활용되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게 정당화하다라는 것을 이제 띠어레테락하게 보여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그 싸이라는 노이즈를 더해 가서 만든 이제 LS20 값은 이제 다시 컨티니어스하게 매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지표도 또한 본인들이 제시를 했다라는 값을 내어 주었고요. 근데 또 결론은 실용적인 상황에서는 EC 값이나 LS EC 값이나 똑같은 패턴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EC 계속 활용돼도 된다라는 어떤 그런 티오레틱한 내용을 소개해 준 그런 연구가 되겠습니다. 네, 저는 발표 준비는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궁금하신 내용 있으면 질문 부탁드립니다. 혹시 질문 없으실까요? 네, 없으면 다음 발표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